김해공항은 출입국 시설이 모자라다 보니 매년 연휴 때만 되면 몇 시간씩 기다리는 불편이 반복되는데요. 올해는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까지 겹치면서 불편이 더 컸습니다. 가덕 신공항이 개항하기 전까지 제2 출국장이라도 빨리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조진욱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가 꽉 찼습니다. 출국장 앞에는 얼핏 봐도 수백 명이 긴 줄을 서 기다립니다. 부처님 오신 날과 어린이날까지 합쳐진 황금 연휴 기간, 해외로 떠나려는 이용객들입니다. 이번에 황금 연휴 맞이해가지고 시간 내서 가족끼리 같이 여행 가려고요. 그래서 지우랑 맛있는 거 많이 먹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화요일까지 이어지는 황금 연휴 기간 이곳 김해공항 국제선 이용객은 하루 평균 3만 명, 18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렇게 출국장은 매일같이 북새통을 이룹니다. 명절이나 황금 연휴 기간이면 해마다 반복되는 고질적 문제입니다. 한국공항공사는 급한 대로 출국장 입장 시간을 앞당겼지만 고객 불편을 다 해결하긴 힘듭니다. 계속되는 과포화는 비행편을 늘리는데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현재 수요라도 제대로 소화하려면 가덕 신공항 조기 개항 전에 김해공항 제2출국장 같은 시설 확충이 시급합니다. 또 연휴다 보니까 좀 많이 몰렸을 것 같아서 많이 일찍 왔다 생각했는데도 이렇게 줄이 길어서 좀 당황했어요. 공항 규모 자체는 조금 협소하지 않나 그런 게 좀 늘 아쉽긴 했습니다. 여기에 SK 유심 해킹 사태까지 터지면서 공항 안 SK 부스는 유심을 교환하려는 출국객들로 붐볐습니다. 해외 로밍과 유심 보호 서비스를 동시에 쓸 수 없기 때문인데 기다리다 못해 못 바꾸고 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오늘 못 할 것 같아요.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통신사를 바꿔야 되나. 현대건설의 뒤통수로 가덕 신공항 조기 개항마저 삐걱이는 가운데 인천에 비해 너무나도 열악한 김해공항 출국장에 지역민들의 불편은 이번 연휴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장애아 등 특수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늘면서 학령 인구는 주는데 특수학급은 미어터지는 게 현실입니다. 다행히 부산 경남의 특수학교 신설 계획이 추진되면서 과밀 해소에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2년 개교한 김해 유일의 특수학교인 김해은혜학교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교실 중앙에 널빤지로 만든 임시 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김해의 장애아 등 특수교육 수요가 늘면서 하나였던 교실을 둘로 나눈 겁니다. 2019년 240여 명이던 학생 수가 6년 만에 360여 명으로 급증하면서 과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미술실, 음악실, 과학실 이런 특별실로 활용하던 공간들을 보통 교실로 공간은 한정적인데 학생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학생들의 어떤 문제 행동 발생 빈도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해뿐 아니라 경남 11개, 부산 15개 특수학교 모두 과밀 상황은 똑같습니다. 올해 1학기 기준 부산은 과밀학급 비중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고 경남 또한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전국적으로 장애 학생들이 늘고 이 가운데 특수학교를 희망하는 학부모들도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과밀 현상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최근 김해 제2특수학교 신설 사업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계획대로면 오는 2029년 개교를 앞두게 됐습니다. 부산교육청 또한 2030년까지 5곳의 특수학교를 신설하겠다 밝히면서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 등 기피 현상은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안정되게 교육을 받아야 지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주민들의 지지와 응원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지역 여론의 문제로 특수학교 신설을 미루어진다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과는 정말로 침해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특수학교도 지구 단위 계획부터 의무적으로 설립을 포함하는 등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부산 동서고가도로 진양램프 부근에서 빗길에 SUV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차량이 견인될 때까지 약 40분가량 시내 방향 전차로가 통제돼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시설물이 추락해 관객이 사망한 창원 NC파크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시설의 추가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국토부 합동대책반은 어제 현장 점검에 이어 저녁까지 이어진 회의를 통해 NC파크의 재발 방지를 위해 추가 시설 보완과 주요 시설물에 대한 추가 안전 점검 실시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물 사고조사위원회의 의견을 받은 다음에야 재개장이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오는 5일 예정됐던 KT와의 홈 경기는 수원으로 일정이 변경됐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익명의 기부자들이 잇따라 소중한 마음을 담은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부산진소방서는 지난달 10일 범일 119 안전센터 앞에 산불로 연일 고생한다며 현금 80만 원이 든 헬륨가스 저금통과 감사 편지를 남겼다고 밝히고 이 돈으로 아동 생필품 등을 구매해 지역 아동복지시설에 전달했습니다. 또 오늘 오전에는 부산 북부경찰서 덕천지구대 앞에 새아이 아빠라고 밝힌 기초수급자가 폐지를 모아 마련한 1,000원 지폐 35장과 라면, 어린이용 바람막이 점퍼를 남겨 인근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오늘로 이틀째를 맞는 제28회 하동야생차 문화축제가 오는 5일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축제 기간 동안 하동야생차 박물관에서는 한국차 문화의 뿌리를 알 수 있는 다양한 유물 전시회가 열리고 지역 식자재를 활용한 하동별맛 음식 부스와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키자니아 고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 성조사에서 탈락한 한 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경남도와 거제시가 재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와 거제시는 동부면 일대에 1,986억 원을 투입해 한 아세안 테마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 예타 결과를 확인한 뒤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내용을 수정 보완해 재추진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